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식품 가공학의 첫 시간 공유 및 서류의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식품 위생학, 식품화학, 그리고 식품 미생물학을 거쳐서 식품 가공학까지 왔습니다. 자, 식품 가공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식품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산업계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적용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식품화학과 미생물학이 어느 정도의 좀 기초학문이었다면은 이제 가공학이란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어떠한 성분들이 있었고 어떠한 발효에 이용되는 어떤 미생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각각의 원료별로 곡류, 서류, 두류, 육류, 수산물 이렇게 각각의 원료별로 가공품을 만들 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식품 기사 시험이라는 게 바로 뭐냐. 자, 미생물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생물에 대한 완전히 100% 하는 학자를 구하려고 그런 학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얘는 이 사람이 산업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식품 가공학은 그것이랑 가장 밀접하게 부딪혀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도 빠르실 수 있고요. 좀 문제를 보실 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뭘까? 이거는 정말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는 학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식품 가공학 단원 챕터들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곡류 및 서류의 가공, 두류 가공, 가실 및 채소의 가공, 유지의 가공, 유가공, 육류, 계란, 수산물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료들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 8가지 가공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마지막에 식품공학의 기초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럼 바로 뭐다? 이런 원료들별로 우리 식품 기사, 식품 가공학 몇 문제 나와요? 20문제 단원당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가공품별로 한 단원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 단원도 떼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 치면 어떤 게 더 나올까요? 보시면은 자, 단원당 가장 중요한 것 육류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육류를 얼마나 잘 자르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자르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 고기를 내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은 이 육류가 도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 강직이 되고 숙성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할까요? 자, 이 사후 강직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원별로 우리가 공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가공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육류의 사후 강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과실을 가공할 때 있을 때는 과일의 젤리화 과정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시면은 가공학은 좀 문제 없이 그래도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넘어가서 오늘 곡류 및 서류의 가공, 첫 시간 곡류 및 서류의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류 및 서류는 뭐예요? 곡류가 주로 뭐가 있어요? 쌀이나 밀가루, 보리 같은 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감자와 고구마. 자, 근데 이러한 곡류와 서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사람에게 있어서 전분질을 공급하는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류 및 곡류 및 서류의 가공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탄수화물을 가공하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런 곡류 가공에서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류 가공 첫 번째 보시면은 쌀 도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곡류 및 서류의 가공에서는 곡류와
서류의 가공에서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쌀의 도정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밀의 제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면과 네 번째로는 제빵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네 개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겠죠. 어떻게 쌀을 가공해서 쌀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밀을 재분해서 만들어진 밀가루로 우리는 제면과 제빵을 해서 주식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자, 쌀은 뭘 한대요? 도정을 해서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밀은 어떻게 한대요? 밀을 재분을 해서 사용을 한대요. 자, 도정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겉에 있는 이 쌀 겨층을 벗겨서 쌀의 알맹이를 이용하는 공정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을 알맹이 그대로 쌀처럼 쪄서 먹는 경우가 있나요? 자,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밀은 어떻게 이용하죠? 재분, 가루로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전분질 원료인데 왜 두 개를 다르게 가공을 할까요? 그 차이는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는 그럼 첫 번째 쌀 도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은요, 쌀 도정 보시면 형태에 따라서 단립종과 장립종으로 나누고요. 구성에 따라서 맵쌀과 찹쌀로 나눠진대요. 자, 쌀은 형태에 따라서 단립종과 장립종으로 나눠지고요. 자, 단립종, 장립종만 있을까요? 아니요. 중간에 뭐도 있습니까? 중립종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단립종, 장립종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립종이 뭐예요? 우리가 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쌀이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해요? 좀 뭔가를 먹을 때 찰기가 있는 그런 쫀득쫀득한 맛을 좋아하고 찰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죠. 자, 그런 쌀이 바로 단립종입니다. 뭐라고 해요? 자포니카 종이라고도 하고요. 장립종에 비해서 찰기가 있는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립종은 뭐예요? 인디카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디서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많이 이용하는 쌀이죠. 이거는 바로 어때요? 찰기가 없고요. 좀 날림이 있는 쌀, 그리고 형태가 긴 쌀을 우리 장립종, 좀 짧고 통통한 쌀을 우리가 단립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형태였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에 따라서 구별이 된대요. 어떻게 맵쌀과 찹쌀로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구성 뭘까요? 앞에서 식품화학에서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전분에는요, 어떤 거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찹쌀은 뭐예요? 아밀로펙틴이 100%로 구성된 쌀을 우리 찹쌀이라고 말을 하고요. 맵쌀은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이 같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아밀로즈 20%와 아밀로펙틴이 80%로 구성된 쌀을 우리 뭐라 그러자? 맵쌀이 자, 그런데 어떡하자? 여기는 두 개가 다 들어있지만 여기는 아밀로즈만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맵쌀은 아밀로즈의 특징을 가지고요. 찹쌀은 아밀로펙틴의 특징으로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쌀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쌀을 어떻게 해요? 쌀을 나무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서 벼를 골라서 그걸 그대로 섭취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도정을 해서 섭취를 합니다. 자, 도정 아래 뭐래요? 현미의 배화와 겨층을 제거하여 배유부만을 얻는 조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쌀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잘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쌀이 있는데 그냥 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에 배화가 있고요. 쌀룬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 배화가 약 몇 프로, 3%를 차지하고 있고요. 겉에 있는 겨층, 과피, 종피, 호분층 여기는 이렇게 겨층이 있습니다. 이런 겨층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층이.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92%에 뭐가 있다? 배유부가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그런데 도정은 바로 뭐다? 이 배유부만을 얻는 조작을 우리가 도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쌀을 섭취할 때 주로 백미 섭취하죠. 그 백미 섭취할 때 어때요? 색깔은 하얗고 모양은 동그란데 끝이 뭐가? 이 배아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우리가 도정을 통해서 배아와 겨층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도대체 쌀을 제거를 해서 먹을까요? 이 안에 있는 배유분은 바로 어때요? 오로지 전분질입니다. 탄수화물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빨라요. 바로바로 효소에 통해서 소화가 돼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겨층과 배아는 어떻습니까?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층과 배아의 제거를 통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만 남을까요? 여기는 이렇게만 남겠죠. 이렇게만. 이것을 제어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소화율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부분은 어때요? 겨층은 꺼끌꺼끌한 느낌과 입에서 겉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기호성 또한 증대되는 공정을 우리 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어때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를 섭취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현미는 바로 어떤 거예요? 도정을 하지 않은 것, 도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어떤 층, 여기 이렇게 겉에 있는 완겨층만을 제거하고 이 배아와 겨층은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현미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반면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섬유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있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근원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소화 흡수율이 비교적 낮은 현미를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